쌤이랑 오늘 공부할 거는 일단 경우의 수부터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단원명이 순혈과 조합인데 둘이 다르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랑 오늘 순혈까지만 공부할 건데, 경우의 수는 중2 때 배워본 적이 있었고, 뭐 그냥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쌤이 주사위 한 개 던져볼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습니까? 이런 거 6가지. 뭐 1부터 6까지 그냥 세면 되겠죠. 그럼 혹시 동전 한 개 던져볼게.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얘는 뭐 있어? 앞이랑 뒤 있죠. 그럼 봐요. 혹시 쌤이 2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올까? 4가지? 뭐 있습니까? 보통 이제 앞을 헤드, 뒤를 테일이라고 해서 H랑 T로 많이 쓰거든? 그럼 쌤이 H를 쓰면은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 나왔단 얘기야. 그럼 4가지 뭐가 있어? 앞, D도 있을 거고, 뒤, 앞도 있을 거고, 뒤, D도 있겠죠? 이런 건 그냥 너무 쉬워. 이렇게 세면 그냥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건들 거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동시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동시에 말을 기억한 사람은 바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동시에 말이 기억이 안 나도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던지면은 유추는 할 수 있어. 몇 가지 나올까,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지금 동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나오죠. 동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옵니까? 2가지 나오죠. 이거 2개 뭐 해주면 됩니까? 둘이 곱해주면 됩니다. 맞아. 이러면 12가지 나오는 거 맞고, 그럼 이제 쌤이랑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건 직접 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네가 뭐 6가지를 구한 다음에 2가지를 구한 다음에 결국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12가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 그럼 1부터 10까지 카드니까 총 10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겠죠. 내가 여기서 2의 배수인 카드 가지고 올게. 그러면 몇 가지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에는 5가지 있겠죠. 뭐 2, 4, 6, 80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7의 배수 한번 가지고 와볼게. 7의 배수인 카드는 몇 가지 있지? 여기서 한 개밖에 없죠. 한 가지 7밖에. 그럼 봐요. 이런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 얘는 몇 가지 나올까요? 6가지. 그럼 얘는 또 왜 6가지냐? 2의 배수는 5가지고요. 7의 배수 1가지야. 그럼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살짝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은 곱해서 아까 12가지가 나왔고, 얘는 지금 뭐 했어? 더해서 6가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주면 되냐? 2가지로 분류해주면 됩니다. 무슨 법칙이랑 합법칙, 무슨 법칙이랑 곱법칙. 그래서 경우의 수 라인에서는 그냥 경우를 구하는 건 똑같아. 문제에 따라서 뭐가 궁금한지 일단 구해놓고 마지막 답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곱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어. 크게 틀을 봤을 때는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 2가지로 있기 때문에 얘를 기억해주면 좋고요. 뭐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어. 어떻게 공부해주면 되냐면은 곱은 그냥 2만 나오면 곱해도 됩니다. 누구야? 동시에. 합은요? 또는 나오면 합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동시에 나왔으니까 바로 곱하기로 답 써도 되고, 여기는 또는 나왔으니까 더하기로 바로 답 써도 돼. 근데 이거는 문제 한정이지. 동시에란 말이 없으면 답은 못 풀어? 그건 아니잖아. 동시에란 말이 없어도 약간 문장을 해석해서 곱할지 나눌지를 구분해줘야 되고, 또는도 마찬가지야. 또는의 말이 없으면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이것도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는이랑 동시에는 기억은 해도 돼. 쟤로 항상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추가해서 알려줄 거니까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곱법칙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부터 먼저 파볼게. 동시에서 또 어떤 말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냥 아까 거랑 좀 비슷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6가지랑 2가지를 곱해버렸는데, 여기서 이 동시에란 말을 너네가 순환과 조합 라인에서는 수학 공부할 때
이 순혈과 조합, 경우의 수 구할 때 이 동시에를 너네가 알고 있는 동시에로 해석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뭔 말이냐? 이 문장을 보고 너네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은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 거니까 내 손 안에 주사위랑 동전을 한 개씩 넣고 한꺼번에 던진 거지.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일반적인 학생이라면은. 그래서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거는 한 번에 던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12가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 동전 한 개 던져도 돼.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 거냐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지고 그 다음에 동전 한 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따로따로 던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나랑은 동시에란 말은 아까 곱하기로 약간 암기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란 말이 없어도 어떤 느낌? 주사위 한 개를 던지고 동전 한 개를 던졌다. 무슨 말입니까? 뭐뭐도 하고 뭐뭐도 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곱합칙 써버릴 거야. 둘이 뭐 한다? 곱한다. 그 다음 여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얹고 싶은 거는 하나의 사건까지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뭐 사건이라는 그냥 한 가지 일로 봐주면 되는데 어차피 쌤은 주사위랑 동전을 던지긴 할 거잖아. 그럼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지는 거는 한 가지 일,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뭐 할 거다? 곱법칙 할 거다. 지금 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건 얘들아,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뭐 해버리면 됩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동시에란 말이 없어도 뭐뭐도 하고 뭐뭐도 했다, 이런 어투나 하나의 사건 같으면은 그냥 뭐 해버리면 됩니까? 곱하기 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는 문제 유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쌤이 다 해볼 수는 없고 좀 많이 나오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거 있을 거야. 쌤 여기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거쳤다가 부산까지 한번 여행 가보겠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은 뭐 기차가 있을 수 있고 버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길도 뭐 KTX나 기차나 버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뭐 고등수학 상을 제일 최근에 시험을 공부해왔잖아. 그쪽보다 훨씬 쉽고, 지금 집합도 이제 월요일에 배웠죠. 집합이랑 거의 뭐 비슷해.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아. 너네가 잘 세주고 곱하기 할지 더하기 할지만 고민해주면 되거든. 그럼 잘 봐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뭐 지금 방금 배운 게 곱해법칙이긴 하지만 이 말은 동시의 개념은 아니야 일단. 맞지? 근데 우리는 그 밑에 두 가지 말로 해석을 해줘야 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는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까지 간다, 뭐뭐도 하고 뭐뭐도 했다, 이 말이랑 비슷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대전을 들려야 되니까 이게 뭐야? 한 가지 일, 하나의 사건으로 봐도 되겠죠.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니까 서울에서 대전 들렸다가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 하나의 사건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럼 뭐 하자고요? 곱법칙 써주면 돼. 그럼 여기서 곱법칙을 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위에 길, 밑에 길 두 가지 있겠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몇 개입니까? 3개 있겠죠. 이를 뭐 해버리자고요? 곱하기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나오는 거야? 6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런 게 곱법칙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공부할 건데 합인지 곱인지만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곱이니까 뭐 또 뒤에 문제를 풀면서 쌤이 또 정리해줄 텐데 일단 이 3가지 말만 기억하면은 못 푸는 건 없을게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합법칙을 또 공부해볼 건데 합법칙은 쌤이 아까 또는 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합법칙도 한 가지 규칙만 지켜주면 돼. 그러니까 곱법칙이랑 좀 다른데 곱법칙은 이 말 기억해 주시고 이 말뜻을 좀 해석해서 내가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합법칙은 또는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만 좀 지켜주면 돼. 뭐냐면은 분류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분류에서는 두 가지 지켜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약간 상극이야. 얘는 동시에가 나오면 곱법칙인데 합법칙을 구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하면 되거든요. 나눠서 푼다. 분류를 하면 되는데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규칙을 지킬 건데 그 한 가지 규칙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 아예 반대죠. 두 번째, 빠짐없이 세줘야 됩니다.
빠짐없이. 그럼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아까 또는 무슨 예시를 들어줬냐? 얘 카드 예시 들어줬죠? 내가 아까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가지고 오자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럼 2의 배수 몇 가지 있죠? 5가지 있고요. 7의 배수 몇 가지 있어? 1가지 있었죠? 둘이 더해서 몇 가지 나온 거였어? 6가지 나온 거였지. 여기는 숫자가 2, 4, 6, 8, 10에 7까지 6개 맞죠? 그럼 잘 봐. 여기 살짝 깨볼게. 뭐냐면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는 나왔기 때문에 합법칙이네? 그럼 나눠서 한번 풀어볼까? 한번 더 해볼까? 2의 배수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5의 배수 몇 가지 있습니까? 50이니까 2가지. 더해서 7 쓰죠? 그러면 틀리지. 누구 때문에? 10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이거를 쌤이랑 이렇게 좀 해석한다고요. 나는 나눠서 푼 거야. 2의 배수 따로 5의 배수 따로. 그러면 나눠서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개의 규칙 중에서 내가 하나를 놓쳐버린 거지. 뭐 실수했나 봐. 뭘 실수했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10.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걔 때문에 틀려버린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분류해서 풀 때 답을 그냥 더해버리면 안 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 10을 한번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합법칙은 분류해서 풀 건데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고요. 빠짐없이 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짐없이 규칙은 이런 거지. 얘는 솔직히 빼먹을 일 없는데 뭐 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이제 뭐 반도 올라왔고 다은이는 처음 보고 가은이 신입생이고 쌤 만약에 우리 반을 한올고랑 온양고로 나눠볼게. 그만 한올 맞죠? 한올 3명이야. 온양고 영건이 1명이야. 그러면 우리 인원수는 총 한올고랑 온양고 더해서 4명 나온 거 맞죠? 근데 얘는 내가 분류해서 풀었지만 2가지 규칙 중에서 한 규칙을 어긋났지. 뭘 어긋났냐?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 왜? 한올고이면서 온양고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동시에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내가 2번 규칙을 빼먹었지. 빠짐없이. 무슨 말이야? 난 하나 놓쳤어. 뭘 놓쳤습니까? 우리는 남자가 2명인데 온양고가 왜 1명이야? 아상고 1명, 혜준이를 못 셌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해서 풀면은 2가지 규칙 중에 뭘 어긋난 거야? 빠짐없이를 놓친 거잖아. 그러면 빠짐없이 세주니까 3, 1, 1이니까 우리 반 총 인원 5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직접 세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더할지 뺄지만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를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전체적인 틀은 옆에 있는 괄호만 일단 공부해주면 되는데 약간 뭐 심화되거나 말장난 쳐놓은 거는 이 2가지 기억해주시고 합법칙은 분류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순열은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라스는 딱히 A단계라고 말해도 되나? 하여튼 밑에 거는 좀 기초적인 거니까 한번 집 가서 풀어보시고요. 뒤에 B단계 순열 나오기 전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뭐 지우진 않을게 얘들아. 보자. 나랑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래요. 그럼 쌤은 첫 번째 던지는 주사위랑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를 봤을 때 얘의 눈을 A랑 B로 두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A 더하기 B가 5이고요. A 더하기 B가 6인 거 구해주면 됩니다. 일단 쌤이 이렇게 푼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분류해서 푸는 겁니다. 지금 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합법칙인가? 그래서 분류해서 한번 접근해보는 거죠. 그럼 봐봐. 더해서 5인 경우랑 더해서 6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일단 1번 규칙 생긴 거고요. 2번 규칙만 잘 지켜주면 돼. 빠짐없이라는 거는 내가 덜 세면 안 됩니다. 정확히 더해서 5 나오는 거랑 더해서 6 나오는 걸 놓치지 말고 세달라는 얘기야. 그럼 더해서 5 나오는 거 조합 찾아볼게. 뭐 있어?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밖에 없겠죠? 1, 4, 2, 3, 3, 2, 4, 1. 얘 말고 없죠? 0 안 되니까. 그럼 4가지.
여기는 1, 5, 2, 4, 3, 3, 4, 2, 5, 1까지.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얘 경우랑 얘 경우를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바로 접근해 볼게요. 4의 배수랑 6의 배수가 궁금한 거니까 4의 배수의 개수랑 6의 배수의 개수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운데 연결고리 또는이니까 합법칙 써주면 되겠구나. 그럼 4의 배수는 100까지니까 4 곱하기 25, 25개 있겠죠? 뭐 이런 거 다 셀 수 있죠. 6의 배수는 근처에 있는 거 96, 그러면 6 곱하기 16이니까 16개가 있겠지. 이렇게 더하면 답 틀린다고. 뭘 놓친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둘의 최소공 배수. 누굽니까? 12의 배수를 너네가 세서 직접 빼줘야겠죠. 2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96에 맞췄으니까 8개 있겠네요. 41에서 8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가 궁금한데 뭐 이런 거는 뭐 딱히 합이랑 뭐 곱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직접 세서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많이 해봤지만 이런 거 대입했을 때 너네가 이제 자연수 조합을 찾는 거잖아. 숫자가 개수가 제일 큰 것부터 만족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쌤 나눠서 풀겠습니다. 첫 번째 x가 1일 때 풀어볼게요. 그럼 2니까 y 더하기 z는 6을 만족시켜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선 자연수 x, y, z 쌍이니까 아까 해본 것처럼 더해서 6 나오는 조합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15, 24, 33, 42, 51이니까 5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x가 2일 때 가볼게. 그럼 4인가요? 그럼 y 더하기 z가 4를 만족해주면 되니까 뭐 이 조합은 1, 3부터 2, 2, 3, 1까지. 많이 줄었네? 3개밖에 없고. 세 번째 x가 3일 때 그럼 6이니까 y 더하기 z가 2를 만족해주면 되고요. 둘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이랑 1밖에 안 되겠죠. 한 가지. x가 4일 때는 할 필요 없겠지? x가 4면은 8이 돼버리니까 y랑 z는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3개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로. 볼게요.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나는 이제 이 숫자 조합을 만드는 것 같은데 쌤이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결국 우리는 어차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 세 자리 자연수를 하면 3칸 만들겠습니다. 그럼 봐야 되나? 각각 이 자릿수의 특징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 100의 자리는 홀수밖에 못 온대요. 그럼 홀수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겠죠? 1, 3, 5, 7, 9. 10의 자리는 소수밖에 못 온대. 그럼 뭐 있어? 2, 3, 5, 7 있겠지. 4가지. 짝수 가지고 와들래요. 근데 잘 보자 얘들아.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마지막 자리가 짝수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가 뭐가 되고 싶은 거니까 이 숫자가 짝수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2, 4, 6, 8까지 느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뭐도 껴달라는 말이야 내 말은? 0까지 껴달라는 말이죠. 그냥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면 0은 못 넣거든. 근데 이 숫자가 짝수야 봐. 그럼 100 같은 경우 120 같은 경우 넣을 수 있잖아. 짝수니까. 이런 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자릿수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오겠죠. 그럼 봐요. 각각 경우의 수는 구해놨어. 그럼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또는 이란 말이 있어? 없거든? 그럼 더하기 아닌가? 근데 동시에란 말이 있어? 없어? 그것도 없어. 근데 뭐 해야 되냐? 이 셋은 곱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이거 개념보다는 얘로 접근해볼까? 우린 각각 나눠서 풀었지만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세 자리 자연수잖아.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일이니까 이 셋에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답은 5, 4, 20에 5 곱할 거니까 100까지 구해주면 돼요. 100개로. 알겠지?
동시에란 말이 없어도 곱하기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너무 어려우면 강의를 계속 보면서 익히면 되고, 뭐 라센이나 센은 위에 힌트가 있죠. 그거 참고해서 또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약수의 개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좀 필요가 없나? 혹시 지워도 되나? 일단 이제 지워볼게요. 여기 한번 집 가서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또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약수의 개수인데, 이거는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문제 풀 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어차피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쌤이 왜 나오는지는 집합을 한번 배워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봐. 혹시 6의 약수 4가지 있죠? 뭐 있습니까? 1, 2, 3, 6 있는데, 이 약수의 개수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6은 소인수 분해해버리면 2 곱하기 3이죠. 그럼 2 곱하기 3이 6이라는 건 2가 한 개 있고 3이 한 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 2는 2가 한 개 곱해져 있는 거고요. 3이 하나도 안 곱해져 있는 겁니다. 3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2를 뜻하는 거고, 3은 2는 안 곱해져 있고 3이 한 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이랑 6 유추됩니까? 얘는 2 곱하기 3, 2랑 3이 한 개씩 곱해져 있는 거고, 1은 2도 안 곱해져 있고 3도 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뭔 말이냐? 6을 구성하는 약수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나는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나한테 2가 한 개 있고 3이 한 개 있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랑 3을 썼어, 안 썼어? 안 썼고요. 얘는 2 한 번 썼고 3 한 번 썼고 안 썼고, 얘는 2 안 썼고 3 썼고, 얘는 2 썼고 3 썼고. 그럼 내 말은 내가 2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약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써야 돼? 아니, 안 써도 되잖아. 그럼 나는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써도 되고, 그냥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두 가지 경우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럼 3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지고 와주면은 몇 가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4가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는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처럼 포함해도 되고 안 포함해도 되고, 이런 개념처럼 두 가지 와서 4가지로 와준 거고요. 약간 좀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공식은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지수에다가 1씩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1의 의미는 내 생각에는 2가 한 개 가지고 있지만 아까처럼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를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기억하면은 나머지 문제 푸는 데는 쉽습니다. 54 소인수분 해보겠습니다. 얘는 6고 54니까 2 한 개 3, 3개죠? 뭐라고 했어? 지수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돼요. 1 더하면 2, 1 더하면 4, 곱하면 8가지. 90 볼게요. 90은 9 곱하기 10이죠? 여기 2랑 5 있지? 가운데 3 2개 있죠? 지수 1 더할게요. 1 더할게. 1 더할게. 뭐 하자고? 곱하기 12개. 54의 약수 8개. 90의 약수 12개. 둘이 더하면 20. 얘가 숫자 적으니까 얘 한번 써보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54의 약수는 1부터 세주면 되겠죠? 1, 2, 3. 그냥 6 쓰면 되나 바로? 6, 9, 54, 18, 27, 54까지. 얘 기준으로 4개, 4개 형성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내가 아까 말한 1을 더한다는 거는 얘가 2를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3을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두 번 쓰거나 세 번 쓰거나, 그래서 4가지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부터 문제의 유형 같거든? 그래서 우리 어차피 선행이니까 일단 최대한 공식,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기억이 안 나면 위에 거 참고해서 풀어주시고, 다 유형 같아. 이제 봅시다. 927번 같은 경우는 100원 1개 있고 50원 2개 있고 10원 3개 있대요. 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내가 이제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니까 뭐 100원을 몇 개 내고 50원을 몇 개 내고 10원을 몇 개 낸다, 이 개념인데요. 얘는요 아까 약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100원을 한 개 가지고 있지만 꼭 이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100원을 꼭 쓸 필요 있나요? 쓸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야. 왜? 100원 한 개 있고 50원 두 개 있고 10원 세 개 있대. 나 60원 낼 때 100원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냥 꼭 한 개 있다고 해서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잘 봐요. 한 개 가지고 있지만 뭐라고요? 안 써도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써도 되잖아. 그럼 한 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그럼 봐요. 50원짜리 두 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50원짜리 두 개 있지만 안 써도 되고 한 개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됩니다. 그럼 마지막 10원짜리 세 개는 안 써도 돼. 한 개, 두 개, 세 개 쓸 거니까 네 가지. 더한다고? 뭐 더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부 또는 전부니까. 근데 이거는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일,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 세 개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24가지 가지고 와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에 단 볼까요?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우리 왜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가지씩 는 거 기억나? 왜 한 가지씩 늘었어요? 쓰거나 안 쓰거나잖아. 그럼 나는 이 24가지 중에서 다 안 쓰는 경우도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얼마를 지불하는 거? 빵원을 지불하는 거. 근데 그건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한 가지를 빼줘야겠죠. 얘는 빵원. 빵원도 포함되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답은 23가지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어, 930번도 보면은 지금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 가고 싶대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 맞죠? 그럼 지금 루틴이 은근 있죠? 그럼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A에서 C 가는 거니까 뭐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위에 동네는 A에서 B 갔다가 C 가는 경우고요. 밑에 동네는 A에서 D 갔다가 C 가는 경우겠죠?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말을 한번 너네가 잘 읽어봐 주면 되는데 내가 A에서 C 갈 때 위에 동네는 A에서 B 들렸다가 C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도 A에서 D 들렸다가 C 가는 거지. 어?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는 거네? 이 둘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이 둘 경우의 수 구한다면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B 가는 거니까 두 가지일 거고 B에서 C 가는 거니까 네 가지겠죠. 둘이 뭐 해주면 돼? 8가지. A에서 D 가는 건 세 가지고요. D에서 C 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나는 결국 A에서 C 가는 경우를 나눠서 푼 거죠. 뭐 한 겁니까? 분류해서 푼 겁니다. 그럼 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A에서 C 가는 건 맞는데 여기 루트는 B를 들려야 되고 여기 루트는 D를 들려야 되잖아. B를 들리면서 D를 들리는 루트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빠짐없이 잘 샜나요? 아니 A에서 C 가는 경우에서 또 다른 길 있나? 뭐 다른 길 가는 거? 없잖아. 빠짐없이 잘 센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규칙이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뭐 해버리면 됩니까? 더 해버리면 됩니다. 14가지로. 그 다음에 33번. 이 색칠하기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이렇게 푸는 거 기억해 볼게요. 총 4개의 영역이 있고요. 색깔 서로 다른 거 4개 있습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를 잘 읽어줘야 되는데 이게 많긴 하거든. 이 문제가 뭐 어려운 건 뒤에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고요. 인접한 영역만 서로 다른 색 칠한대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쌤 추천하는 스타일은 제일 많이 이제 4개의 영역이 있잖아. 영역을 제일 많이 겹친, 그냥 제일 많이 인접한 애부터 먼저 칠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봐요. A는 B랑 C지. 2개 인접했고. C는 A, B, D지. D는 B, C고. B는 A, C, D죠.
그럼 제일 먼저 색칠하는 거는 B나 C 중에 먼저 색칠해주면 돼. 그게 좀 더 편해. 그럼 쌤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B부터 먼저 칠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B에 난 네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A, B, C, D보다는 X, Y, Z로 써볼까? X, Y, Z, W. 네 가지 색깔 있는데요. 일단 네 가지 색상 중에 아무거나 칠해보겠습니다. X로. 그럼 잘 봐야 되나? 이 X를 칠한다는 거는 내가 네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서 X 색칠한 거니까. 그럼 일단 X 썼다. 그럼 잘 봐요. 뭐 그 다음은 A 색칠해도 되고 C 뭐 D 상관없긴 한데 C로 가볼게요. 그럼 일단 봐봐. 내가 X 색칠했죠? 그럼 C는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누구는 뭐 칠해? X는 뭐 칠하겠죠? 인접한 영역인데 X를 칠해버렸잖아. 그럼 나머지 Y, Z, W 중에 뭐 칠해주면 됩니까?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색칠해주면 됩니다. 여기 세 가지는 Y를 칠해도 되고 Z를 칠해도 되고 W를 칠해도 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쓴 거야. 그럼 봐요. 여기 이미 색칠되어 있어. 그럼 A 색칠해볼게요. 그럼 A는 네 가지 색상 중에서 얘 빼고 X, Y 빼고 인접해 있으니까 X, Y 빼고 두 개 중에 한 색칠해주면 됩니다. Z 색칠할게요. 두 가지 중에 한 개. 그럼 봐요. D 입장에서 보세요. D는 B랑 C, X랑 Y로 색칠된 영역만 인접했기 때문에 Z랑 W 색깔 남았어. 다시 말하면 D랑 A는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D랑 A랑 색깔이 같아도 됩니다. 왜?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된다고 했었잖아. 여기 Z 색칠해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D 영역은 Z랑 W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색칠할 거기 때문에 여기 Z 써놓고 두 가지 색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는 4, 2, 3, 2로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 색칠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건,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곱하겠습니다. 네 개를 곱하겠습니다. 4, 2, 8에 6이니까 얘는 48가지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죠. 경우의 수는 중2 때 해본 기억이 나면은 엄청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앞에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쭉 진행해 볼게. 이 문제는 일단 쌤이 문제를 한번 설명해주고 어떤 문제 유형인지 좀 말해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물쇠가 A, B, C, D 있는 건데요. 이제 열쇠가 차례대로 A, B, C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소문자랑 매칭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A 자물쇠는 A 열쇠만 열리는 거고 B 자물쇠는 B 열쇠만 열리는 거고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근데 4개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에 각각 하나씩 꽂아 돌렸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 다음 얘는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엄청 크지 않죠? 그래서 얘는 직접 다 세야 돼. 2번 문제는 직접 다 세야 돼. 그럼 봐요. A 자물쇠에는 넣을 수 있는 열쇠가 일단 정해져 있다. 몇 가지 있습니까? 열리면 안 돼. 그럼 A 열쇠 못 꽂잖아. 그럼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겠죠? 누구 있겠어? B, C, D 있겠지? 그럼 잘 봐야 되라. 이 문제 포인트는 3가지 쓰고 여기 뒤에 어떤 경우의 수를 쓸 건데 일단 다 나눠서 풀어야 되긴 하거든요. 일단 문제 또 설명해볼게. 잘 봐. 나는 3가지를 썼어. B, C, D 다 꽂을 수 있으니까. 그럼 봐요. 3가지를 꽂았으니까 그럼 혹시 여기에는 이 B 자물쇠에는 몇 가지 꽂을 수 있습니까? 일단 B 자물쇠에는 B 열쇠를 제외하고 꽂아주면 되는데 맞죠? 근데 이 경우는 B를 썼다? 앞에서. 그럼 여기는 그냥 3가지 다 꽂을 수 있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왜? A, B, C, D 중에서 B 꽂았으니까 A, C, D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주면 되잖아. 근데 잘 봐요. 이렇게 써서 곱한다는 거는 모든 B, C, D가 다 3가지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 함정입니다. 왜요? C 열쇠 잡으세요. 나는 A, B, C, D 4개 열쇠 중에서 C를 꽂았어. 그럼 여기 열쇠는 3가지 남았는데 3가지 쓸 수 있어? 못 쓰죠. 누구 못 사요? B 못 쓰잖아. 그럼 몇 가지로 바뀐 거야? 여긴 2가지야 또. 그 문제 꼬였지. B일 때는 3가지고 C일 때는 2가지고 D일 때는 2가지거든요. 그럼 쌤이랑 3 곱하기 3을 못해. 왜? 여기만 3이고 여긴 둘이니까. 그래서 얘는 다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서 푼다는 단원, 이 유형이 수형도인데 살짝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약간 한자거든요. 뭐냐면은 나뭇가지 쳐서 푼다는 유형이야. 그 나머지까지 푼다는 거는 다 나눠서 풀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형도 문제는 이렇게 너네가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준 거고요. 선생님 말 그대로 다 나눠서 풀 겁니다. 답은 근데 이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개수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답은 9개야. 이 문제 유형은 개수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4개는 9개고요. 그러니까 3개짜리. 만약에 쌤이 A, B, C 자물쇠를 돌리죠? 그럼 답은 2가지고요. 만약에 A, B, C, D, E 5개를 돌렸어? 그럼 얘는 답은 다 14개야. 얘에서 확 커지죠. 보통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외워주면 좋아. 이 5개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5개짜리 자물쇠를 각각 꽂았을 때 모두 다 안 돌아가는 경우의 수는 44가지거든. 그냥 다 하기 어렵죠 얘는. 그래서 제일 중간인 4가지로 나온 건데 9가지 나오나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럼 다 쪼갤게요. B 열쇠 꽂았어. 누구 열쇠 남았어? A, C, D. 그럼 난 B, A 꽂았다. 그럼 남은 열쇠 몇 가지 남았습니까? A, B 제외하고 C, D 남았는데 C, D 이렇게 안 쓰겠죠. C 열쇠 꽂으면 열리는데 그럼 여기 누구밖에 못 와요? D밖에. B, A, D, C 한 가지. B, C 꽂았습니다.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A, D 나왔죠. 둘 중에 뭐 하면 됩니까? A 열쇠 꽂는 거 안 됩니다. 왜? B, C, A 꽂으면 여기 무슨 열쇠 꽂아야 돼? D 꽂아야 되잖아. 그럼 D 꽂으면 열리는데 버려야죠. 그럼 여기 경우는 D, A밖에 안 됩니다. B, D 꽂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A, C 남았죠. 그러면 이거는 A, C 남았는데 C 열쇠 꽂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A, C밖에 안 되겠지. 몇 가지? 3가지 일단 확보. 다음 C 볼게. A 자물쇠 C 열쇠 꽂았어. 그럼 몇 개 열쇠 남았어요? 3개 열쇠 남았죠? A, B, T. 근데 바로 하나 버리자. B 돼? 안 돼? 안 되죠. 꽂으면 열리니까 B 버릴게요. D, C, A. 그럼 남은 열쇠 뭐 남았어요? C, A 썼니까 B, D 썼죠? 그럼 잘 봐야 되나? C, A 쓴 다음에 내가 B를 꽂으면 마지막에 D를 꽂을 거고요. D를 꽂으면 B를 꽂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 아무런 영향 없죠? 다 안 열리지? 이미 A, C를 앞에 썼기 때문에 여기 C, D 뭐야 걸리잖아. 이해 안 되잖아. 에이씨. 쏘리. B, D 안 됐었죠? 그럼 D밖에 안 되네. 한 가지. 여기 가보겠습니다. C, D 썼죠? 그럼 열쇠 뭐 남았습니까? A, B 남았죠? 여기가 2개 다 되겠네요. A, B 남았으니까 A 꽂으면 B 꽂아주면 되고 B 꽂으면 A 꽂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맨 처음 열쇠 C일 때 몇 가지 되는 거야? 3가지. 그럼 약간 느낌이 B일 때도 3가지, C일 때도 3가지니까 뭐일 때도 D일 때도 3가지 나오겠다 이렇게 성정하는 거죠. 3, 3, 3 더해서 아까 초반에 말한 9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용도. 지금 아까 가지치기 되어 있죠? 이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골치 아프지. 다 세야 되니까. 그냥 고1 올라와서도 다 세야 돼. 중딩처럼. 알겠지? 마지막 답까지 유추해보겠습니다. D 썼으니까 A, B, C 남았고요. B 버릴게요. 가운데 자리 B 오면 안 되니까. C. 그러면 A 썼으니까 누구 남았습니까? 내가 A, D 썼으니까 B, C 남았나? 근데 여기 세 번째 라인이니까 B, C 썼을 때 C 안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D, A, B, C만. 쌤 D, C 썼습니다.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A, B 남았죠? A, B 남으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A 쓰면 B 쓸 수 있고 B 썼으면 A 쓸 수 있으니까 여기도 총 2가지. 에다 1가지니까 3가지. 3, 3, 3이어서 더하면 9가지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선행을 하는 의미니까 문제 풀 때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 앞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외울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쌤은 학생도 좀 어려웠거든 여기를. 그 뒤에 배울 내용이랑 많이 헷갈리거든. 우리는 부디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내용 배움은 순열. 얘는 약간 내 생각에 줄임말 같은데 뭐냐면은 순서대로
나열. 다시 말하면 줄 세우기. 그럼 줄을 세운다는 거는 뭐를 줄 세우겠어? 보통 사람을 줄 세우겠죠? 그래서 이쪽 단어는 어떤 사람들을 줄 세운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너네는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A, B, C, D 4명 가지고 오겠습니다. 혹시 4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16가지? 조금 아시면 돼. 일단 4명을 줄 세울 거니까 사람마다 칸수는 몇 개 필요하겠어? 각각 자리가 4칸 필요하겠죠. 4칸 쌤은 세팅 할 겁니다. 그럼 맨 앞자리 누구 올래? 4명 중에? 한 명 오겠죠? 아무나 한 명. 4명 중에 한 명 세우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A가 섰어. 그럼 얘들아, 이 두 번째 자리에는 A 쓸 수 있습니까? 얘는 사람이야. 복자인데 못 쓰죠. 그럼 A를 제외하고 3명 중에 한 명 쓰겠죠. 이거 3가지라고 보는 거야. B가 쓸 수 있고 C가 쓸 수 있고 D가 쓸 수 있으니까 D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D도 줄 섰다. 그럼 나머지 2칸 누구 쓸 수 있어? B 쓸 수 있고 C 쓸 수 있으니까 2가지. B 썼으면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C 써야 되니까 여기 1가지까지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봐요. 431 경우에서 세팅을 했는데 또는 언급 안 돼 있고요. 동시에 언급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투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줄 세우는 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줘도 되겠죠. 그럼 4명을 이 4가지 경우를 다 뭐 해버리면 돼?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럼 431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4가지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4명 줄 세우기는 24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만약에 2명 더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6명을 줄 세울 거니까 경우의 수가 이 칸수가 몇 개 필요하겠어? 6칸 필요하겠죠? 그럼 이 칸수를 은근 써보지? 그럼 답은 또 풀렸다? 아까랑 똑같아, 루틴이. 맨 앞자리에 누구 올 거야? 6명 중에 1명. 두 번째는 1명 세우면 얘는 빼야 되잖아. 얘 제외하고 5명 중에 1명. 그럼 다 똑같지. 여기 순에 빼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6, 5, 4, 3, 1을 또 하나의 사건이어서 뭐 할 겁니까? 다 곱하기 해버릴 겁니다. 얘는 72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쌤이랑 조금 약속을 할 건데요.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은 위의 내용 말고 여기 가운데 이제 계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솔직히 많이 안 씁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은 느낌표 써 있고 영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팩토리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승이랑 팩토리얼이랑 같은 말인데 약간 영어랑 한글 느낌 같아. 그래서 계승이라는 건 팩토리얼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 이 4명 줄 세우기를 얘들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나랑 4팩으로 약속할 거야. 4팩. 4명 줄 세우기를. 그럼 여기는 6명 줄 세우기였거든요. 그럼 6명 줄 세우기는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6팩토리얼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4팩토리얼, 6팩토리얼인데 보통 토리얼은 빼고 4팩, 6팩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럼 봐봐. 이 팩토리얼의 의미는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는 의미야. 이 4팩토리얼 의미가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4명 줄 세우기랑 똑같은 거야. 왜? 4칸 세워놓고 앞에서부터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까지. 그래서 이 4팩토리얼이 431로 계산됐는데 내 생각에는 뭐랑 똑같다? 아, 얘는 4명 줄 세우기랑 똑같다. 그 쌤이랑 여기 순열 단원 오답할 때 문제 풀 때 4명 줄 세우기라고 말하면은 4팩토리얼 얘기해 주시고요. 4팩토리얼은 4부터 1까지 곱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이 6팩이 왜 720을 얘를 뜻하는지 알겠죠? 6팩은 이 숫자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겁니다. 그럼 6팩토리얼 뭐로 말하자고요? 6명 줄 세우기. 그럼 봐요. 쌤 3명 줄 세우기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께 뭐로 말하자고요? 3명 줄 세우기니까 3팩. 3팩이라고 말해놓고 계산은 그 뒤에 해주면 돼. 계산은 나중에 일주일 뒤만 가도 다 할 수 있을게요. 2주 정도 뒤에 가면. 3팩토리얼 3부터 출발해서 1까지 곱해주세요. 혹시 7팩토리얼 얘 의미 뭐야 그러면? 7팩토리얼 의미
7명 줄 세우기. 7명 줄 세우기. 그럼 7팩토리얼은 어디서부터? 7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계승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뭐를 더 많이 쓴다? 이 느낌표 표시. 팩토리얼 더 많이 쓰니까 얘를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쌤이 약속한 겁니다. 4명 줄 세우기 4팩, 6명 줄 세우기 6팩, 3명 줄 세우기 3팩, 7명 줄 세우기 7팩. 계산하는 방법은 이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그래서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n팩토리얼 설명은 n부터 출발해서 1까지 곱해야 되니까 이 순서가 1씩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n이 정확히 얼마 숫자인지 모르잖아요. n, n-1, n-2 쭉쭉 가서 1까지 곱한다 이 의미입니다. 팩토리얼이. 알겠죠? 그래서 팩토리얼 무슨 말인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배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순월을 좀 더 계속 가볼 건데 이 순월이 줄 세우기긴 한데 일반적으로 4명 다 나와 있는데 4명 줄 세우기 6명 다 있는데 6명 줄 세우기는 너무 쉬워. 그래서 문제를 살짝 수정했습니다. 뭐냐면요. 4명이 있는데 2명만 줄 세운다. 다시 말하면 4명 중 2명만 줄 세우기 배울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어차피 줄 세우기는 이틀이다? 아니 2명이 줄 서려면은 일단 2명이 설 공간이 필요하잖아. 짝대기 2개 구워주세요. 그럼 맨 앞자리에 누구 와주면 될까? 4명 중에 1명 와주면 되겠죠. 그럼 1명 줄 섰어. A 만약에. 그럼 B, C, D 중에 여기 누가 줄 쓸 거야? 3명 중에 1명 줄 쓰겠죠. D가 선택이 된 거야. 3명 중에 1명 오어버린 거죠. 둘이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럼 봐요. 5명 중 3명만 줄 세우겠습니다. 그럼 3명 줄 세우니까 몇 칸 필요해요? 3칸. 앞에 누구 올게요? 5명 중에 1명. 뒤에는 2를 제외하고 4명 중에 1명. 마지막 여기 가운데 쓰네 말고 마지막은 3명 중에 1명. 5, 4, 3 곱해주면 됩니다. 몇 가지야? 60가지. 그럼 나는 항상 이 4명 중에 2명만 줄 세우기. 한글로 표현하기 어렵고요. 5명 중에 3명만 줄 세우기.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쓸 겁니다. 오늘 배울 기호는 P를 공부할 겁니다. P. 이 P가 또 나와 있어요. 옆에 퍼뮤테이션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0단어인데 아마 순월의 0단어 같아. 그래서 앞에 P라는 글자를 따서 알파벳 따서 P라고 쓸 건데요. 4명 중에 2명만 줄 세우기. 이 4 곱하기 3 나랑 어떻게 기호로 약속할 거냐? 4P2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P라는 기호 옆에다 써줘야 돼. 조그맣게. 양쪽 사이드에. 그냥 뭐 이런 EA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EAB가 아니에요. 4P는 양쪽 사이드에 조그맣게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4P의 의미가 뭐냐면은 4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기야. 4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그럼 잘 봐요. 이 4P를 쌤이랑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계산 과정이 4 곱하기 3이죠. 얘가 4 곱하기 3이다. 그럼 나랑 이거지. 4P 이어서 4 곱하기 3이 나왔다는 의미는 시작점입니다. 4부터 시작했죠. 근데 2까지 곱한 거야? 아니, 2까지 곱한 거 아니야. 그럼 뭡니까 여기는? 개수. 4P의 의미가 4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자. 4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자. 그래서 4, 3, 12가 나온 거고요. 얘는 쌤이 계산이 좀 어려웠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이 4P의 의미는 얘랑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 줄 세우기를 좀 이해한 사람은 그냥 줄 세우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 4P는 4명 중에 2명 줄 세우니까 2칸 딱 써주시고 4, 3 써주시면 돼요. 그럼 또 봐요. 여기 쌤이 한번 기호 써볼까요? 5명 중에 3명만 뽑아서 줄 세운 거야. 그럼 어떻게 쓰자고요? 5, P, 3으로. 계산은 아까 해놨어.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쓰고 이거 문제 바로 풀 때 좀 어려우면 3명, 이 말을 해석해도 돼. 5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3명 뽑는 거야. 3칸 세워놓고 5명 중에 1명, 그
나머지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놈의 의미는 4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자? 3개. 예?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자. 그럼 5부터 시작은 5, 4, 3, 5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3개 곱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 순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P2, 5P3. 알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순환의 기호는 P. 오늘 순환을 좀 정리해놔야 그 다음 배울 조합이랑 안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은 P고요. 아까 말했지만 그냥 외워주면 돼. 영당한 필요 없죠. 여기 자리는 4P2라고 쓰면은 4부터 시작해서 2개로 곱한다. 4 곱하기 3의 의미고요. 얘를 좀 더 해석해주면은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서 줄 세우자 이 의미입니다. 줄 세우기.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이 4랑 이 자리에 기본적으로 약속된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지. 뭐 함수 같은 경우도 수소상도 x, y를 보통 많이 쓰잖아. a, b보단. 순서에서도 이 앞에 숫자 자리에 보통 많이 쓰는 게 있는데요. 뭐라고 많이 쓸 거냐면요. NPR을 많이 쓸 겁니다. NPR. 그러니까 이 P는 순열을 의미하는 거고 이 앞자리 N이랑 L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함수처럼 그냥 X, Y 순서상 이런 개념으로 N이랑 R을 많이 써. 그냥 뭐 A, P, B 이런 거나 X, P, B, Y 이런 것처럼 그냥 순환에서는 N이랑 R을 많이 쓴 거고요. 여기서 쌤이랑 기억해보면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는 의미는 계산을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왜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할 거야. 근데 R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R개를 곱한다고 하는 거죠. R개를. 그래서 이 NPR 의미는 N면 중에서 R면을 뽑아서 줄 세운다. 이 의미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 얘들아. 이거 혹시 말 해석됩니까? 5P6. 말을 한번 해석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야? 5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지. 말이 돼? 안 되죠. 좋아. 그러면 이 5P5는 해석이 되십니까? 5명 중에 5명 뽑아서 줄 세우기야. 그럼 이거 아까 제일 초반에 5명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5명을 줄 세운대. 그럼 그냥 5명 줄 세우기죠. 그럼 이거는 아까 뭐라 약속하기로 했어? 5팩으로 약속하기로 했었죠. 5팩으로. 그러면 아까 5팩은 5부터 출발해서 1까지 곱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5부터 1까지. 그래서 5PU라는 개념도 5P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여기서 규칙까지 정리해보고 뒤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자. 규칙이 뭐가 있냐면요. MP0 있거든요. MP0. 얘는 다시 말하면 그냥 OP0 같은 경우입니다. 5명이 세팅되어 있는데 한 명도 안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조금 애매하죠. 말이 어려워. 얘는 약간 약속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한 가지입니다. 5명 중에 아무도 안 뽑아서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가지로 볼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4P형도 몇 가지겠어요? 얘도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4P형도. 그럼 봐요. NP형은 1로 계산해주면 돼. 첫 번째. 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0 팩토리얼. 얘는 암기해야 돼요. 얘도 말이 안 돼. 왜? 아까 팩토리얼의 의미 뭐라고 했어?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0은 애초에 줄 게 없어. 아니 1까지 도달하려면은 더 커져야 되는데 줄 게 없잖아. 말이 안 돼서 1이 못 가잖아. 그래서 0 팩토리얼은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암기해줘야 돼. 0 팩토리얼도 1로.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했나봐. 알겠죠? 그래서 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얘는 지금 비추야. 근데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요.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박스 문제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때 나오면은 그냥 그때만 오답해보고 얘는 잊어도 돼.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다시 공부해주고요. 얘는 잊고 근데 이런 게 있다라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오는 거냐면은 아까 쌤이랑 OPE 계산법 기억나요? OPE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 5에서 시작해서 2개. 그럼 5, 4였죠?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5 팩이죠? 분모 잘 봐야 되더라? R 팩 아니야. N-R 팩이야. 그럼 N에서 R 뺄래? 5에서 2 빼면 얼마야? 3이죠? 3팩. 5팩의 의미 뭐예요? 5, 4, 3, 2, 1. 다 곱하기야? 쌤 생각한 거야? 3팩은 3, 2, 1이죠. 그럼 여기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있고 여기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지울 수 있겠죠. 그럼 뭐 나왔습니까? 5 곱하기 4 남죠. 얘는 나오긴 하는데 문제에서 지금은 아직은 좀 넣어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수능 이렇게 공식이 약간 성질이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문제 풀 때 얘들아 이런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저 OP0 있잖아요. 무조건 OP형 그 저기 숫자가 뒤에 0이 있으면 그냥 NP형이 1이야. N이 뭐가 오든 몇 명 중에서 0을 뽑는 건 한 가지. NP형은. 무조건 1이에요. 이랑 똑같아. 암기야. 알겠지? 쌤이랑 이제 순열 탑5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유형 5개 정도 해볼 건데 일단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은 이리로 가볼까요? 지금 남자 3명 있고 여자 2명 있습니다. 그럼 혹시 5명 줄 세우기 쌤이랑 몇 가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죠? 5명 줄 세우기? 아까 5명 줄 세우기 뭐 한다고 했지? 어떻게 쓴다고 했지? 5 팩토리얼 얘는 5부터 얼마까지? 1까지 곱할 거고요. 이 팩토리얼은 많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3팩, 4팩, 5팩, 6팩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고 이 5팩을 계산하면은 답은 120까지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요. 그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은 문제 조건이 이웃하도록 많이 나오거든요. 이웃하도록. 그냥 사람들이 이웃해서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자 3명 이웃해서 줄 세워보겠습니다. 남자 3명 이웃해서 줄 세워볼게. 그럼 봐요. 난 남자를 그냥 동그라미로 둘 거고 여자를 세모로 두겠습니다. 그럼 남자 3명 있고요. 여자 2명 있는 건데 남자 3명을 어떻게 줄 세우자고요? 이웃해서. 이웃한다는 거는 서로 흩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잘 봐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풀 건데요. 이웃하도록 푸는 문제 유형은 쌤이랑 묶어서 풀면 됩니다. 묶어서. 그럼 남자 3명 이웃하는 거니까 쌤이 남자 3명을 이렇게 묶었죠. 그럼 봐요. 원래는 5명을 돌리는 거지만 5명은 줄 세우는 거지만 남자 3명 이웃하는 문제는 총 몇 명으로 봐주는 겁니까? 3명으로 볼 겁니다. 그럼 3명 줄 세우기 몇 가지죠?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럼 잘 봐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랑 세모는 막 뒤죽박죽 줄 세울 거야.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는 누가 묶여 있습니까? 3명이 묶여 있죠. 그 묶여 있는 3명끼리도 뭐 할 수 있어? 지네들끼리 또 줄 세우기 할 수 있겠지. 그럼 3명 줄 세우기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아니 미안 3팩. 그래서 3팩 곱하기 3팩 해주면 됩니다. 감 잡힙니까? 봐요 그러면 여자 2명 이웃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자 2명 이웃은 둘이 묶이겠죠? 그럼 몇 명으로 봐주면 되죠? 4명으로 봐주는 게 맞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럼 4명 줄 세우기 할 건데 몇 가지예요? 4팩. 그래서 이웃하는 거는 묶은 다음에 줄 세우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묶인 애들도 줄 세우기 경우의 수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여자 2명 줄 세우기네요. 2명 줄 세우기 그냥 2팩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처음이죠. 답 계산한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3팩은요 3, 2, 1 곱하는 거고요. 3팩은요 3, 2, 1 곱하는 거기 때문에 6, 6에 36 계산해 주시고요. 4팩은요 4, 3, 2, 1 곱하는 거고요. 2팩은요 2, 1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 너무 쉽고
431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24입니다. 24 곱하기 2하면 48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이웃하도록 문제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아까 이놈식에 36가지 였죠? 얘가 48가지였네. 24 곱하기 2 할 거니까 맞지?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이웃하도록이 나왔으니까 또 뭐 나오면 좋겠어? 반대 나오겠죠? 이웃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유형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요. 얘는 칸막이 세워주면 됩니다. 칸막이라는 건 뭐 독서실 가보면 알겠죠? 도서관도 있는 데도 있고 옆에 이제 칸막이 채워놓는 건데 어떤 칸막이를 채울 거냐면은 뭐 남자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봐요. 칸막이는 반대 상별로 칸막이 세우는 겁니다. 난 지금 남자 3명을 띄워놓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로 칸막이를 세워줘야겠어요? 여학생으로, 여자로 칸막이 세워줘야겠죠? 그럼 나는 2명 칸막이 세우겠습니다. 그럼 2명이 칸막이 세운다는 건 얘들아 이미 줄을 세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여자 2명 줄 세우니까 몇 가지로 가주는 게 맞아요? 2팩토리얼. 그럼 봐봐. 이 남자들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은 이 칸막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남자 3명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남자 3명을 줄 세울 거니까 몇 가지 가져가 주면 됩니까? 3가지 가져가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이고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 12가지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남자 3명 이웃이랑 남자 3명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6, 30점. 볼게요. 두 번째. 여자 2명 이웃하지 않는 것도 같이 가볼게. 두 번씩 해보자. 어차피 여기도 이해를 해야 뒤에가 문제 풀기 쉽기 때문에. 이번에 여자 2명을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고 싶어요. 그럼 칸막이를 세워줄 건데 누가 칸막이가 될 거냐? 남학생이 칸막이가 되겠죠. 남학생 몇 명? 3명. 그러면 얘들아 남학생 3명을 줄 세워버린 거거든요. 그럼 몇 가지로 접근해주면 됩니까? 3팩으로 접근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학생들은 자리가 어디 났냐면은 사이사이가 난 거거든. 그냥 칸막이가 3개 있으니까 자리는 몇 개겠어? 4개겠죠. 근데 사람은 몇이야? 사람은 2명이네? 그럼 4명, 4자리 중에서 2자리 뽑아서 여학생을 앉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4자리 중에서 2개 뽑아서 2명 앉히자. 4P로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 순열 나왔으니까 계산까지 한번 유도해 볼게요. 3, 2, 1이니까 6가지고요. 4P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죠?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 2개. 그래서 6 곱하기 12 하면 72가지 나오겠지. 아 근데 뭐가 틀렸나? 남자 3명, 여자 2명. 여기는 말이 맞는데 이게 틀렸나? 뭐지? 잘 봐. 나 이거 아까 어떻게 계산했었지? 남자 3명 이웃이니까 남자 3명 묶었고 여자 2. 이 경우수 몇 가지였죠? 하나, 둘, 3가지니까 6가지. 하나, 둘, 셋이니까 3팩 6가지. 36가지 나온 거 맞지? 남자 3명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여자 먼저 칸막이 세워놓고 남자 사이사이 넣어버릴 거니까 3팩 6이 12. 이거 좀 문제가 뭐가 오류네. 쌤이 뭐를 알려주고 싶냐면은 여기 왜 안 되는지 잘 봐줘야겠다. 잘 봐. 이 여자들을 다 잘 봐주세요. 여자 이웃하는 거 48가지고 여자 이웃하지 않는 거 72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지. 너네가 이 5명을 줄 세우면은 전체 가지 수가 120가지 맞습니까? 근데 120가지 딱 너네가 다 펼쳐놓고 보면은 딱 2가지를 분류해준다고 하는 거죠. 여자들이 이웃한 줄 세우기나 아니면 여자들이 이웃하지 않은 줄 세우기거나 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체 120가지는 여자 2명이 이웃한 거 아니면 여자 2명이 이웃하지 않은 거. 그럼 48이 한 70을 더해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120까지 나오죠. 이런 설명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 경우의 수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해볼게요. 우리 뒤에 문제 풀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남녀 교대로
계속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유형이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남녀 교대로 세울 겁니다. 그럼 잘 봐 얘들아. 남자 3명, 여자 2명 줄 세울 건데 남녀 교대로 세울 거야. 근데 이건 약간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이거밖에 안 돼. 무슨 말이냐? 남자 3명, 여자 2명이기 때문에 남, 여, 남, 여, 남 가능하지만 여, 남, 여, 남, 여가 안 돼. 여자 2명밖에 없잖아. 남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네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5명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남자의 자리랑 여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무슨 말이야? 남녀 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자 자리는 홀수 자리밖에 못 옵니다. 남자애들은. 그 다음 여자애들도 짝수 자리밖에 못 와요. 그럼 내 말은 남자 3명이 3자리에 줄 세울 건데 몇 가지입니까? 3패. 남자 줄 섰다. 여자들도 2번째 아니면 4번째밖에 줄 못 서. 그럼 여자들이 정해져 있고 사람 2명이니까 2패. 그러면 3, 2, 1, 6. 2, 1이니까 2. 6, 2, 12, 12가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녀 교대로는 이런 느낌인데요. 보통 얘보단 인원수가 같을 때 나옵니다. 인원수 같을 때. 그럼 봐요. 남자 셋, 여자 셋이죠? 그 남녀 교대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아까는 남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남녀 가능하고요. 근데 뭐도 가능하겠어? 여남도 가능하겠죠. 왜? 숫자가 맞으니까. 똑같으니까 누가 먼저 앞에 선호에 따라서 달라져. 그럼 봐요.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아까 푸는 거랑 똑같아요. 남자는 무조건 홀수 자리고요. 여자는 무조건 짝수 자리에 앉아야 남녀 교대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자 3명 3자리에 줄 세우기 3패. 여자 3명 3자리에 줄 세우기 3패. 지금 계속 이 곱하기 하는 과정 얘들아 경우의 수 구해놓고 한 가지 일이죠. 6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때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도 얘들아 똑같습니다. 왜요? 여자 자리는 1, 3, 5 자리 고정이야. 남자 자리는 2, 4, 6 고정이야. 그럼 여자 3자리에 여자 3명 앉히기 3패. 남자 3자리에 남자 3명 앉히기 3패. 똑같죠? 그래서 이 답은요. 아까랑 좀 다르게 2가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72가지로. 알겠지? 그래서 남녀 교대로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사이에 라는 나와 있는데 누구누구 사이에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예시가 좋을 것 같아서 얘 한번 설정해보고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부모님 쌤은 형밖에 없는데 누나나 만들겠습니다. 5명인데 누구누구 사이의 문제거든요. 얘는 유형이 박스. 누구랑 흡사하냐? 1번, 4번 흡사합니다. 1번, 4번. 우리 아까 이웃하는 거 묶었죠? 얘도 누구누구 사이에 그냥 박스 쳐서 묶어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통 무슨 문제 나오냐면은 부모님 사이에 뭐 내가 들어가서 줄 서는 경우의 수. 줄 세우기 가보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럼 잘 봐요. 누구누구 사이에? 부모님 사이에 나를 넣어서 박스 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2분이고요. 나 1명 있으니까 3명 박스 쳐버릴 거고 나는 결국 5명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3칸만 세면 안 되죠. 2칸 더 추가해줘야겠죠. 나는 이 사람을 줄 세워볼 겁니다. 그럼 봐요. 박스 쳤다는 거는 묶은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5명에서 3명. 3명 줄 세우는 게 몇 가지야? 3팩토리얼 일단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묶은 애들 박스 유형의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 여기서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3팩토리얼 아닙니다. 왜요? 나는 무조건 부모님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2번째가 내 자리야.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양쪽 끝에 서버릴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빠, 엄마일 수도 있지만 엄마, 엄마, 아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양쪽 사이드에서 줄 세우기 2명 줄 세우기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2팩토리얼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은 거의 1번이나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뭐 사이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수능과 조합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적어도 문제. 그럼 선생님 여기서 바로 세팅 해볼게요. 뭐냐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줄 서는 경우의 수. 그럼 잘 봐야 되라. 쌤은 지금 6명 줄 세웠기 때문에 6칸 세팅을 하겠습니다. 6명 줄 세울 건데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줄 세운다는 거는 너네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이 문제는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게 답이 3가지나 있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거는 적어도는 약간 이상 느낌이야. 그럼 이 한쪽 끝이라는 거는 왼쪽이 될 수 있고요. 오른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는 이상 개념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 줄 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있을 거냐? 3가지가 존재할 거고요. 이 3가지를 다 나눠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 두 번째는요.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 마지막은요. 적어도 한쪽 끝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자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3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유형은 3가지로 다 푸는 게 아니고요. 6건으로 푸는 겁니다. 라센 집합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쌤은 쌤이 안 해봐서 어려울 거 개념을 못 봐서 6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6건 개념 얘들아 내가 구하는 게 3개잖아요. 얘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이놈의 경우를 구해서 어디서 빼자? 전체에서 빼자. 이 개념이 6건 경우의 수고요. 이 6건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 지금 사이즈 보하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라는 건 무조건 여자가 있어야 되거든? 여자 왼쪽? 여자 오른쪽? 아니면 둘 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뭐겠어요? 양쪽 끝에 누구 줄 세우면 됩니까? 남자 둘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건 남남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볼 거고요. 그래서 이 적어도 문제는 6건 개념을 풀 건데 항상 이런 건 아닌데 거의 90% 이상은 얘로 풀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로 푼다는 거는 이게 쉬워서 얘로 푸는 거야. 3개를 구하는 게 더 쉬우면 3개로 풀 거야. 근데 지금은 1개를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1개 구해서 전체에서 빼볼 겁니다. 답 유추해보고요. 답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6팩이 아까 말한 대로 숫자가 좀 크거든요? 지만 보여주는 거니까 여자 그냥 둘로 줄이겠습니다. 5명 줄 세우는 게 더 적어. 알겠죠?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숫자 줄이려고 인원수 줄인 거야. 그럼 봐요. 답부터 먼저 유래해보겠습니다. 전체 몇 가지입니까? 5명 줄 세우기. 5팩토리얼이었죠. 5팩토리얼 아까 기억나? 값 얼마인지? 120. 그럼 내가 원하지 않은 거 빼볼게요. 남자 양쪽 끝에 줄 세우고요. 근데 남자 몇 명 있어요? 3명 있죠. 그럼 3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워줘야 돼. 기억나? 3명 중에 몇 명 뽑아?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3P2고요. 그러면 잘 봐. 내가 A1, A2, A3, B1, B2 남자들 설정했을 때 양쪽 끝에 남자를 세운 거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남자 A1, 남자 A3 이렇게 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A1, A3를 제한 나머지 3명 남은 거 맞습니까? 그럼 이 3명을 여기 안에서 줄 세워버릴 거예요. 그냥 양쪽 끝은 이미 줄 세웠기 때문에 가운데만 줄 세워주면 돼요. 그럼 사람 3명 줄 세우기. 몇 팩입니까? 3팩까지. 얘 답 유도해보고 위에 거 3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20에서 3팩은 3부터 시작해서 2개, 3이 6. 3팩은 6, 6에 36. 빼면은 84 나오겠습니다. 3가지 빨리 구해볼게요. 여자 누구 올려? 2명 중에 1명 선택해주세요. 오른쪽에 남자 누구 올려? 3명 중에 1명 선택해주세요. 이 3의 6을 선택해버리면은 이미 여기 자리 끝나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나머지 3자리를 남은 3명 줄 세워주면 되겠죠. 몇 팩입니까? 3팩. 남녀 똑같습니다. 남자 3명 중에 1명 선택해주시고요. 여자 2명 중에 1명 선택해주시고요. 그러면 남자, 여자 양쪽 끝에 줄 세웠고 나머지 3자리에 3명 줄 세워주세요. 마지막 여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2명 줄 세우게 해주세요. 2팩. 남자 3명 줄 세울 건데 남자 3명 그냥 줄 세워주세요. 3팩. 이제 다 외웠지? 3팩 얼마냐?
6입니다. 66에 36, 66에 36, 62, 12, 72에 12 더해주세요. 얼마? 84까지. 다 똑같거든요. 그 사이즈 보호하는 게 누가 더 쉬워? 이게 더 쉽지?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6건을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번 정리해주고 풀면 더 쉽겠죠? 그래서 순열 탑5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어서 기억 잘 안 날 수 있어. 그래서 강의 보고 꼭 다시 정리해서 풀어주세요. 아까 유형 10번에서 멈췄거든요. 여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뭐 귀여워. 사람 10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얘들아, 회장, 부회장, 총무는 왜 줄 세우기 개념이냐? 내가 이렇게 뽑는 거랑 이렇게 뽑는 거랑 지금 약간 줄 세우기 개념에서 봤을 때는 A, B, C 줄이랑 B, A, C 줄은 다르죠. 그럼 잘 봐요. 이 경우는 회장 A, 부회장 B, 총무 C고요. 이 경우는 회장 B, 부회장 A, 총무 C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줄 세우기 개념을 풀 거고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직책을 부여할 거기 때문에 10P3으로 써주십시오. 10P3 계산 못하면 답 못 구합니다. 정리할게요. 10부터 출발해서 몇 개? 3개. 8, 9, 72에 10 곱해볼까요? 720까지. 은지야 봐야죠. 은지야, 뭐하니? (944번) 볼게요. 선생님 3명과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선생님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 기억나십니까? 묶을 거야. 누구? 선생님들. 학생들은 해방해야죠. 그러면 7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5명 줄 세우기. 몇 팩? 오, 좋아. 5팩. 이제 계산도 해주면 좋죠. 근데 이웃하는데 선생님끼리도 줄 세울 수 있잖아. 몇 팩토리야? 3팩. 5팩 얼마라고? 120. 3팩 얼마라고? 6가지. 곱하면 720까지 나옵니다. 아까 해본 거 좀 감 잡히죠? 문제집 이거 보니까 배우 둘, 가수 둘, 일로 촬영할 건데요.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고 싶대요. 그럼 잘 봐요. 이웃하지 않게 개념이니까 나머지 성별, 반대 직업을 먼저 줄 세울 겁니다. 배우 먼저 줄 세우겠습니다. 그럼 2명 줄 세울 거잖아요. 몇 팩토리얼입니까? 2팩토리얼. 그럼 지금 가수들은 사이사이에 줄 세울 건데 사이사이가 3가지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3가지 중에서 2개 뽑아서 이 자리에 가수를 넣어버리면 되겠죠. 3P2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2, 3부터 시작해서 2개. 3, 2, 6. 2 곱하기 6이니까 12로 풀어주세요. 여기 뭐 번거로워 나와 있지만 아까 쌤이 말한 남녀 교대로 개념이고요. 아까 2번째 알려준 거 문제 나왔죠. 인원수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 더 어렵거든요. 정리해볼게요. 빨리게. 남녀 번갈아는 남녀 교대로고요. 남녀도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가지를 신경 써야 되고요. 어차피 답은 똑같습니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고요. 이 남녀, 여남 이 문제에서는 남자들은 무조건 135 자리 정해져 있고 여자들은 무조건 246 자리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팩토리얼 36 가지고 와주시고요. 2번째도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 72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줄 세우기 해주면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줘야 하기 때문에 순열 기호가 써져 있는 것 뿐인 거고 오늘 P밖에 안 배웠어요. 오늘 배운다는 순열, 순서대로 나열, 줄 세우기 단원이기 때문에 꼭 P랑 순열이랑 연결해서 공부해줘야 돼. 2주 안에 쇼부 봐야 돼요. 그 다음 개념 배우면 좀 헷갈립니다. 조합 나오면 헷갈려. 순열만 바짝 공부할 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양 끝에 남학생이 오고 싶대요. 지금은 근데 얘는 아까랑 좀 어감이 좀 다른 게 약간 적어도 한쪽 끝에였는데 얘는 양 끝에 남자가 그냥 서야 돼. 그럼 세우자. 양쪽 끝에 남자 세울게요. 근데 남자 몇 명 있어?
4명 있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웠다. 그럼 이 말은 이미 남자가 줄 세워버린 거예요. 양쪽 끝에.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습니까? 뽑히지 못한 남자 줄, 여자 줄. 그럼 4명은 여기 뭐 해버릴 거예요? 줄 세워버릴 겁니다. 여자 줄 세우고 몇 팩입니까? 4팩까지. 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4팩. 24. 4P는 4부터 시작해서 2개. 4, 3, 12. 12 곱하기 24는 아마 288이 나오겠죠. 맞죠? 24랑 48 나올 거니까. 맞지? 팩토리얼은 자주 나오잖아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수와 미영이 포함해서 6명 있는데요. 6개 의자를 일렬로 앉을 때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뭐뭐 사이에 기억나십니까? 묶는 거랑 비슷해. 박스 쳐서 풀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지수, 미영이, 나머지 6명이니까 지수, 미영이 포함해서 6명인 거니까 4명 더 세팅할게요. 이렇게 6명이 있는데요.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래. 지수, 미영이 사이에 2명. 그 다음에 4명을 박스 쳐놨기 때문에 나머지 2명까지. 근데 쌤 추천은 마지막 순서대로 마지막 줄 세우는 거 너무 쉽기 때문에 박스 먼저 안에부터 고민해봐. 마지막 건 쉽잖아. 그래서 박스 안에부터 먼저 고민해보겠습니다. 혹시 지수랑 미영이 이렇게 세팅해놨지만 미영이 지수 되겠죠? 양쪽 끝에 지수, 미영이 순열 줄 세우기 2팩 세팅해 주시고요. 여기가 문제야. 인기가 많은 걸로 가자. 지수랑 미영이 붙어있으면은 보기가 좋아. 재밌어. 그래서 나머지 4명 중에서 여기 가지고 싸우겠죠? 그럼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니까 4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4P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2명이 줄 세웠으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봐요, 얘들아. 이 가지수는 양쪽 끝에 줄 세웠고요. 가운데 2명 줄 세우기까지 들어간 거래요. 그럼 여기서 이미 박스는 이미 줄 세웠어. 끝났어. 박스끼리 변수는 이미 다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틀을 봤을 때 박스 1명, 2명이니까 총 3명 있겠죠. 3명 줄 세우기 3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고요, 6이고요, 4, 3, 12, 12겠죠. 2 곱하기 15 곱하기 6이니까 12의 제곱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까지. 벌써 뭐뭐 사이 나오면 문제가 별로 없네요.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잘 보자. 이 적어도 문제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기억나십니까? 쌤이 아까 정석대로 푸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6건으로 풀겠습니다. 알겠죠? 3가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6건이 더 쉬워. 그 6건이라는 건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야. 봐요.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을 꽂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한쪽에 소설책이 꼽히는 또 다른 책인 만화책이 꼽혀야 되는 것도 세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화책이 꽂히면은 소설책 꽂히는 거 마지막 뭐까지 적어두기 때문에 양쪽 끝에 소설책도 구해주셔야 됩니다. 얘보다는 뭐가? 만화가 더 쉽다고요. 구하는 게. 얘를 구해서 뭐에서 빼자고요? 전체. 딱 봐도 쉬워 보이지 않아? 3개 구해야 되고 2개 구해야 되고 2개 구하는 게 낫죠. 전체 구해보겠습니다. 2건 3건입니다. 5건 그러니까 5건이니까 5명으로 봐주는 거야. 5명 줄 세우기니까 5팩 120까지 해서 만화책 조심해야 됩니다. 만화책 3건 있거든요. 3건 중에서 양쪽 2건에 양쪽 사이드에 줄을 세워줘야 되니까 아까 조합이랑 똑같다? 아닌가? 3P 계산해 주시고 만화책 줄 세웠으니까 남은 책은 소설책 2건이랑 남은 만화책 하나 3건을 가운데 줄 세워버릴 거니까 3팩까지 3, 2, 6 3, 2, 1, 6 6이기 때문에 36에서 120 뺄까? 아까 얼마였죠? 84까지. 그럼 잘 보자 얘들아. 뭐 의문점이 들 수 있긴 한데 왜 3P2랑 3팩이랑 같을까요? 안 궁금했어? 알고 있나? 일단 3팩은 3명 줄 세우기지. 3P는 3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대. 줄 세운 인원이 다른데 왜 답이 같을까?
생각해도 되니까. 그건 그러면 똑같아. 잘 봐. 3명이 있는데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죠. 그럼 봐요. A, B를 줄 세웠어. 그럼 C는 마지막에 가서 뭐 해도 돼? 꼽사리 껴도 되죠. 그냥 2명 줄 세웠지만 마지막 인원은 어차피 마지막에 그냥 줄 세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3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3팩이랑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4명 중에 3명 뽑는 거랑 4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그냥 4명 줄 세우기랑 같은 거야. 같은 개념이죠. 왜? 4명 세팅해놨어. 3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내가 B, C, A 줄 세웠어. 그럼 마지막 D는 그냥 가서 뭐 해주면 돼?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껴주면 되지. 그럼 3명은 줄 세워도 마지막 D는 그냥 마지막에 껴서 줄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냥 4명 줄 세우기랑 같은 거야. 알겠죠? 1의 의미지. 마지막 한 명은 그냥 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게 맞아. 알겠죠? 쌤한테 배운 팩토리얼, 아니 P, 순열을 계산한 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뭐 순열의 유형인데 아까 말했지만 경우의 수, 순열, 문제 유형이 다양합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얘 풀어보겠습니다. 5개 중에서 4개 이용해서 자연수 만들 건데요. 자연수 중에서 홀수 가지고 와달래요. 쌤은 이렇게 적용시켜 볼게요. 혹시 홀수들의 특징? 특징도 아니야. 홀수는 누구밖에 못 와? 1, 3, 5, 7, 9밖에 못 오죠. 그러면 혹시 맨 마지막 자리엔 누구밖에 못 옵니까? 1, 3 중에 하나 와줘야겠죠? 그러면 2가지로 써도 돼? 그럼 잘 봐야 되라. 이 2가지 의미는 1을 쓰거나 3을 쓰는 거와 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린 맨 마지막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만 쓴겨? 그럼 숫자 4개 나왔죠? 그럼 잘 봐요. 맨 앞에부터 채울 거야. 얘는 조건을 먼저 채워놓고 맨 앞에부터 풀 건데요. 그럼 맨 앞자리에는 숫자 4개 다 쓸 수 있나요? 뭐 못 쓰지? 0 못 쓰죠. 자연수가 안 되니까 내 자연수. 그래서 0을 제외하고 3개 중에 하나 줄 세울 거야. 그냥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줄 세운다는 거는 3개 중에 하나만 쓴겨? 알겠지?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한가? 아니지? 2, 1, 4 중에 하나 쓴 거예요. 그럼 혹시 이 2번째 자리가 핵심인데 100의 자리가 100의 자리는 몇 가지 올까요? 지금 2 썼고요. 3 썼고요. 맨 끝에 맨 앞에 2 썼습니다. 그럼 남은 숫자가 지금 1, 4만 남았어. 그럼 2가지인가? 3가지. 왜? 0을 다시 살려야죠. 0은 왜 뺐습니까 아까? 내 자리가 되려면 천의 자리 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잠깐 제외했던 거야. 근데 이제 0을 다시 쓸 수 있잖아요. 2013 쓸 수 있잖아. 소홀수로. 그래서 0을 껴서 다시 3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0 썼어. 그 마지막은 2개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3, 3, 2, 2. 한 가지 일이죠. 쌤은 각 자리 숫자마다 경우의 수 나와서 풀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이니까 마지막에 곱해주세요. 9, 4, 4, 9, 36. 1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0이 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969번은 샌드끼도 말이 나왔는데 너네가 이제 너네는 고1이니까 사전은 뭔지 알죠? 중딩인가? 중딩에 대한 사전을 모르는데 본 적이 없나 봐 사전을. 근데 우리 사전 알죠? 그러니까 이 뭐 영어 사전? 영사전? 이런 건 보진 않았겠지만 뭐 이 문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거지. 제일 앞에 있는 문자 단어가 뭐겠어? 얘는 A, B, C, D를 한 번씩 써서 사전식 배열하는 거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얘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자는 뭐겠냐? 2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 2 쓸 거고 그 다음 D 쓸 거고 그 다음 C 쓰고 B 쓰고 A 쓰고 이런 게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겠죠? 이거 단어라고 봤을 때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쭉 단어가 있는 건데 B, E, C, D에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풀 거냐? 다 나눠서 쪼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맨 앞에 자리가 B로 일단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B로 시작되는 게 몇 번째인지 구해볼 거고요. 다시 말하면 제일 첫 번째는 앞에가
A로 시작할 거야. 그럼 A로 시작되는 0단어가 다 끝나야 B로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A로 쓸 수 있는 0단어가 몇 개인지 구할 겁니다. 그럼 A가 제일 첫 번째 거 하는 거는 A는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럼 남은 네 자리는 뭐로 채워주면 됩니까? 남은 0 알파벳 B, C, D, E로 순서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자리, 이 네 알파벳으로 네 자리에 줄 세울 거야. 몇 가지입니까? 4팩토리얼. 그럼 쌤 말은 이 말입니다. B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B 쓰고 그 다음 알파 B 맨 앞에 박아놓고 그 다음 제일 빠른 순서대로 B, A, C, D, E를 써버리면은 B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야. 사전 열어봤을 때. 근데 A가 24번째까지 다 써버렸어. 그럼 B 중에 제일 빠른 건 몇 번째일까? 25번째 이런 개념이겠죠. 그럼 봐요. 이제 B 맞죠? 그럼 쌤은 또 두 번째 글자 보니까 뭐야? 2네? 그럼 나는 B를 다 셀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24가지를. 어차피 A가 24가지니까 B도 24가지거든요. 나는 바로 2로 가볼게요. 그럼 2로 가본다고 하는 거는 이 네 번째 자리에 A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 오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BA 몇 개인지 BC 몇 개인지 BD 몇 개인지 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요. BA를 썼다는 거는 남은 문자 3개로 세 자리를 배열하겠죠.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럼 BC도 몇 가지겠습니까? 6가지. BD도 몇 가지겠어? 6가지. BE도 몇 가지겠어? 6가지. 그래서 B로 썼을 때 글자가 총 24가지가 나오는 거야. 왜? BA일 때 6개고 BC, BD, BE일 때 각각 6개씩이니까. 여기 A 출발한 게 24개인 것처럼. 오케이? 그럼 잘 봐요. 혹시 B2로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얘기했죠? 그 다음 누구 썼나? B 있었으니까 A, D 미안. A, C, D가 제일 첫 번째일 텐데 얘 한번 몇 번째인지 세보겠습니다. 일단 A 24번째야. BA 6개, BC 6개, BD 6개니까 18개. 그럼 42거든요? 여기까지가 42인 거야. 그럼 B2 중에 제일 빠른 게 몇 번째겠어요? 43번째. 이런 개념입니다. 나 6 왜 썼냐? 첫 개수?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6개밖에 없잖아요. 이래가 이게 B2 자리가 6개 넘었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다 써서 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B2 써놓고 A 왔을 때 C, D가 그 다음 제일 빠른 거라고 하면은 D, C가 그 다음 거일 거고요. B2 다음에 빠른 문자가 C니까 C 다음에는 A, D, D, C. B2 쓴 다음에 제일 느린 거 D 써놓고요. A, C 남았으니까 A, C, C. 이렇게 해서 B2일 때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42번째 끝났으니까 43번째, 44번째, 45, 6, 7, 8번째일 텐데 마지막 궁금한 건 B2, CDA입니다. 못한가요? DA야겠죠? AD, DA니까. B2, CDA니까 43, 44, 45, 46. 46번째 오는 거죠. 알겠지?